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기의 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수를 확 줄일 수 없다면은 기술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 때 꼭 필요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 어비스를 보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아주 깊은 심해거든요. 잠수부가 심해에 내려가서는 전통적인 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쓰고서는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는 그런 산소를 마시면서 폐로 호흡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이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말아라. 우리 뭐 어렸을 적에는 다 엄마 뱃속에서 다 양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울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폐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제 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공기를 호흡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공간과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실내 공간, 하나는 실외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기도 마찬가지로 실외 공기가 있고 실내 공기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원래 수백만 년 진화해오는 과정 중에서 야외에서 보통 생활을 해왔죠. 그러다가 점점 실내화되는 게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움집인데요. 땅을 얇게 파고 거기다가 지붕을 얹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몇 명이 생활하면 끝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사이즈가 점점 나중에 생활할수록 커지죠. 그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사이즈도 커지고 생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 쭉 꾸준하게 그 실내 공간으로 바뀌고 그 실내 공간이 더 커집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만들어졌던 그 지구라트 신전은 외부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돼서 다 야외 공간으로 돼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다가 아테네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 시대 때에는 좀 시간이 흘러서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아테네 신상이 모셔 있는 실내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 때에는 시장은 아고라라고 해서 야외 공간에서 그냥 장을 보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게 로마 시대 때로 더 시간이 흘러서 가게 되면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지붕이 있는 공간 안에서 장도 보고 재판도 하는 그러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실내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 시대 때 원형 극장은 야외 극장이었지만은 콜로세움으로 가게 되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그런 약간 절반 정도의 실내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하면 다 재래식 시장은 야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는 실내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지금은 마트라는 실내 공간에서 거의 다 장을 보는 일이 생기죠. 재래식 시장도 가시면은 대부분 다 지붕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실내화되는 거는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보통 24시간 중에 23시간 정도를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이 실내 공간의 공기는 질이 어떠냐? 사실은 끊임없이 오염이 되고 있죠. 이 실내 공기의 오염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형이고 하나는 입자형입니다. 또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입자형이라고 하면은 미세먼지 같은 그런 알갱이가 있는 것들이죠. 보통 이거는 입자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들은 요리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에는 평상시보다 역시 60배 정도의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급식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폐 질환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 미세먼지, 그 요리를 할 때의 미세먼지와 폐 질환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가스형 오염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자재나 뭐 아주 일반적인 물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도 있고 우리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형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 가지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내에 있는 공기를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완벽하게 정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작은 기름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사실 공기청정기를 돌리지 못하게 돼 있죠. 돌리면은 그 공기청정기 필터에 기름이 끼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할 때에는 청정기를 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꼭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은 입자형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은 가스형의 어떤 오염물질들은 걸러내지를 못하고요. 라돈과 같은 그런 방사능 물질들은 사실은 환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통 하루에 3번 각 30분씩을 환기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건물엔 창문이 없는 건물도 있고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기압차도 나고 바람이 크게 불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고층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얼 같은 건물에는 외부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어서 인공적으로 다 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죠. 이러한 환기 시스템들은 보통 천정 공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여와서 적정한 온도로 높이고 그 다음에 내부로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환기할 때마다 창문 열어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그런 주거에서는 이런 환기 시스템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2020년부터는 30세대 이상은 무조건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공기를 들여올 때 문제는 외부에 오염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공기까지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동나비엔이 만든 환기청정기 같은 겁니다. 이 환기청정기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여오면서 한 번씩 공기를 청정하고 깨끗하게 걸러내고 그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교환해서 들여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그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가스형 오염물질들을 이산화탄소나 라돈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환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센서들이 다 이렇게 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뭐 TVOC, 뭐 PM2.5, 라돈, CO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는 이산화탄소 비중이겠죠. 라돈도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고 PM2.5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거고 TVOC는 또 다른 가스형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켜 있고 이 센서 장치에서 공기가 오염된 거를 파악을 하면 자동으로 위로 환기청정기로 가서 그걸 가동을 시키는 거죠. 특히나 CO2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전혀 못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마다 조그마한 환기구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나오는 배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환기 시스템을 그 기존의 열교환기를 이 환기청정기로 바꾸면은 그거만 교체하시면은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그 미세먼지와 이런 거가 들어온 공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번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각각의 방으로 이제 덕트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마다 한쪽 귀퉁이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놓고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순환의 모든 문제와 기능들은 천정에 숨겨져 있는 이 환기청정기에서 다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실내 공간을 훨씬 더 쾌적하고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기의 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경동나비엔이 그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동나비엔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컨덴싱 보일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번 연소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한 번 연소하고 나가는 열을 다시 잡아서 또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이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질소 산화물의 양을 확 줄입니다.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보통 밖에 나가면 다른 물질하고 합쳐져서 초미세먼지가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기술이 이 컨덴싱 보일러인 거죠. 경동원이라는 회사는 또 인공토양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옥상에 옥상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표면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녹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지어지는 것만큼 옥상에 녹지 정원이 생기면은 자연은 그만큼 회복되는 건데 문제는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 때 흙을 놓으면은 이게 하중이 되게 심해져서 구조적으로 참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 때는 가벼운 그러한 흙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인공토양입니다. 경동원이 1991년도에 개발에 성공한 파라소라고 하는 인공토양은 일반적인 흙보다 무게가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그걸 올려놨을 때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경동원에서 그 인공토양을 만들어서 옥상 정원을 활성화시키면은 그만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들이 그곳에 흡착되면서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인공토양도 역시 도심 속에서의 공기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이 경동나비엔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의 실내 공기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심 속의 외부 공간의 공기 그리고 실내 공간 이 여러 가지를 다 공기의 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모든 기술을 집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인류가 점점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구수를 확 줄일 수 없다면은 사실은 기술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는 주 생활 공간이 실내 공간의 공기의 질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